네, 미국이 침공 리허설이라고 평가했던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상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에서 대만 포위 훈련 상시화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무력 없이도 대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죠. 네, 먼저 중국이 오늘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에 이어 두 번째로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대만 침공 리허설 같다고 평가한 대만 포위 훈련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 훈련 시행이 대만 동포가 아닌 독립분자와 외부 세력의 간섭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대만 연예인들의 잇따른 조국 통일 발언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那有些艺人呢是向粉丝讲述自己从自家的长辈了解到自己的祖籍地和自己名字的渊源，有的呢说两岸都是中华儿女，期盼有更多的交流。 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기업 연구소 AEI는 중국이 4년 내에 대만을 무력 없이 지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말로 공격하는 문공과 경제 제재, 대만 여론 개입 등으로 대만 통일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 압박으로 반중 여론을 무마시키고 미국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높여 궁극에는 양안 간 평화위원회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신경 쓸 수 없도록 북한 핵실험과 국지도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 대만 의회에서는 총통권한축소법이 가결되면서 국방 예산 등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졌는데요.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대만을 잇따라 방문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주면서 이 악효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됐는데 이번 주에 첫 적용 사례가 나왔고 법원에서도 홍콩 민주화 인사 관련 홍콩 40질 판결을 냈군요. 네, 이번 주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에 따라 주민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테나먼 사태 발생일을 의미하는 숫자 64와 유가족들의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 국가를 증오하게 하고 선동했다는 게 죄목입니다. 홍콩 법원은 2020년 홍콩 비공식 예비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홍콩 4.7 관련 인사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입법 의원 등도 포함됐는데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범죄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우려했는데요. 중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中央政府坚定支持香港特区执法和司法机关依法履职尽责，惩治各类危害国家安全的行为，坚决反对个别国家借有关司法个案干涉中国内政、抹黑和破坏香港法治。 최근 경비가 삼엄한 테난먼 광장에 택시 한 대가 돌진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천안문 사태 35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연관성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좀 더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태생 판다 푸바오에 신경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네, 이번 주 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 간 경제, 무역 연계를 더욱 심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리창 총리는 영내 산업망, 공급망 강화와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죠. 이 공급망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미세한 온도차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한중 정상회담은 1면, 중일 정상회담 내용은 2면에 배치했는데요. 한국 정부 발표에는 없었지만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하며 바뀌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대만 문제에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다뤘고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리창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려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을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우주 구조부품과 소재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이 한국에 미리 귀뜸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한국 태생 판다 푸바오와 관련한 조치들을 보면 한국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엿보입니다. 최근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자마자 바로 해명을 내놓고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게 됐는데요. 이 푸바오가 선수핑 기지에서 70마리의 판다 가운데 한 마리일 뿐인데 관심이 지나치다는 여론 속에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중국은 올해 미국에 판다 6마리를 보내기로 했다는 점에서 판다가 민간 외교의 한 축인데 그만큼 판다가 함의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70대 간암 환자에게 유전자가 변형된 돼지 간을 세계 최초로 이식했습니다. 또 중국 자동차 비아디는 2,000km가 넘는 주행이 가능한 신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놨는데 그 밖에 중국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안후이 의대는 71세 간암 환자에게 유전자가 변형된 514g의 돼지간을 이식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처음인데 이 병원 측에서는 수술 일주일째 환자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거부 반응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병원 측은 인체 중 간이 신장이나 심장보다 복잡해 중국이 이종간 이식 기술에서 세계 선두에 들어섰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주행거리 2,500km의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했습니다. 이 토요타 캠리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서울과 베이징을 2차례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판매 가격은 우리 돈으로 1,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자동차 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여기다 중국이 1조 3천억 원까지 들여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까지 양산하겠다고 하니 가만히 볼 일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13,000톤급 초대형 구축함 05호형 2척을 추가로 건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2위 대양 해군 건설을 위해 총 16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척이 건조가 된 겁니다. 최근 중국은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로봇계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원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동 소총까지 달렸는데 이 중국의 군사굴기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안후이성 추어강에서 물고기와 새우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해 관영 매체 CCTV가 담당 공무원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과 직원은 독성 물질을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마오타이를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 수를 검사해야 하냐. 퇴임 2달 남았으니 그런 질문 하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해서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해임돼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